명하신 분인데, 이제 모실 분은 사실 우리 아까 구비구비 그 절차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재건축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행정의 연장입니다. 행정. 삼성이나 현대가 저건 짓죠. 최고의 설계 사무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행정 10단계만 하면은 무난히 가요. 그래서 제가 활굴줄이 되는데 저한테 행정을 한번 맡겨주시면은 잘 되려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그 주택사업분 행정 부분의 전문가이십니다. 한창섭 전 국토부 주업사업 단장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옛날에 강남구청 재건축 장때부터 오랫동안 공직의 인연으로 함께 해온 동지입니다. 특히 2002년 12월 달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주거환경 과장할 때 도정법을 처음 만드셨어요. 처음. 신기하시죠? 도시민적 그전에는 주택법 촉진법이었죠. 자, 우리 한창섭 전 우리 사업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섭입니다. 이게 뭐 단상이 없이 이렇게 마이크만 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거의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강단에 서본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앞에서 재건축 추진 절차라든가 재건축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뭐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 박사님은 2001년도에서 3년도 그 사이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면서 그런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재건축 억제책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소규모 주택 의무화도 많이 시켰고, 어떤 방법을 아주 수없이 많이 썼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3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놓고, 뭐 731 대책, 뭐 931 대책 엄청 내놨는데, 값은 그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싱가포르도 연구를 많이 했죠, 저희가. 싱가포르는 장가 가면 집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그죠?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간 게. 그 소득이 올라가고 그 재화가 이렇게 귀중한 게 있으면 그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에 공급할 때 있습니까, 솔직히? 저 한남동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거의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10평짜리 30평짜리로 건축을 하지 그 10평짜리 다시 10평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 증가되어왔자 한 20% 30% 증가가 될 뿐이고,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 문제는 참 전문가 고 박사님 같은 뭐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정부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딱 조치를 하는 거지. 이 정부에서 어떤 뭐 대책을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대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재건축 오늘 뭐 이석주 선배님 말씀하시기를 오셔가지고 뭐 한 말씀 좀 드려달라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릴까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행정적 절차는 뭐 다 이미 아시는 거고. 그래서 재건축이 왜 서울시의 이제 재건축 단지를 보니까 상당히 지연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그 옆에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 늙어 죽을 때 재건축 대응 뭐 하냐. 지금 내 나이 60대 후반이고,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재건축 되면, 예? 내가 살아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건축의 제일 초점은 뭐냐? 1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조합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새 집에서 좀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값이 올라가서 팔고 나가면 또 뭐 올라가면 좋고, 빨리 돼야 또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연 원인을 딱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 재건축단지 지연 원인을 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사비가 상승돼가지고, 요새 이제 원가, 그 원자재 상승이 되고 막 이러고, 그 다음 PF가 제한이 되니까, 이 공사비가 상승돼서 막 증액이 되니까, 이게 조합원 부담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시공사에서 공사비 더 달라. 그래가지고 지연되는 게 사례가 최근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 어떤 재건축 단지 말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조합하고 시공사 간 이해 충돌이 생겨요. 조합하고는 이 협동적인 관계이면서도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관계예요. 그죠? 그 갈등이 생길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 조합원은 잘 모르니까. 이거 왜 공사비 이게 증가가 되느냐?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해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 충돌로 조합원의 이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면서 소송까지 가면서 이제 지연이 돼요. 그게 지연이 되는 게 한 1년, 2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이제 그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관리 처분을 하면은 현재 있는 같이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평형이 다 같은데 같지도 않고 평형이 같더라도 동에 따라 또 가치가 조금씩 틀리고 실수에 따라 또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내 현재 가치를 못 믿고, 그러니까 내 분담금 나는 좀 덜 내야 되는데, 왜 저쪽보다 내가 더 내냐? 그런 이제 분단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이제 이렇게 부족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 처분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쭉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시키면 그게 서로 이제 만족하고 이걸 이제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을 안 해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지연되는 원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 행정적 절차 지연이 있어요. 이제 그 조합에서는 무조건 이거 도시계획심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도에도. 근데 그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여기나 기부 체납도 생길 수 있고, 층수 변경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스 배정을 할 때, 지금 내가 사는 데보다 좀 큰 데 살고 싶은데, 적어도 내 평형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가는데 왜 못 갔냐,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정비계획 변경이 필수적인데, 그거를 이제 그 행정기관하고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의 그 도시 심의나 이거 할 때 좀 빨리 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분쟁이 지연이 되면, 이게 행정이나 제도 절차가 지연이 되면, 그것도 또 한 6개월에서 1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악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이제 재정이나 금융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발생될 리스크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PF 규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차선책을 미리 준비해 놓고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안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시공사나 이런 데다가 이제 조합장이나 이제 뭐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사탕 관리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공짜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아침도 식사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만든다 그럽니다. 그게 다 돈 아니까 관리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살면서. 지금 대전시청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국토부 있을 때 거기 수영장을 만들면서도 좀 고민을 그 재정 보고 한 협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유지 관리가 안 돼요. 대전시청에 큰 수영장을 밑에 만들었는데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폐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짓는 비용만 생각하지 나중에 거기 들어가는 돈은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식당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요구 때문에 이게 이제 공사가 다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실제 시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왜 그냐면 출마할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설명을 못하고 해서 입주민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서 중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기술적으로 시공사가 이제 현대건설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삼성건설 렌즈안으로 한다, 뭐 자회에다 줬어요. 자회에다 줬는데 이 공사비를 이제 그 조합에서 공사비를 충분히 주질 않고 이제 자꾸 깎으니까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주 PF도 본인이 해서 해야 되니까 시공사에서 금융 부담도 되고 아주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자기네가 대기업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도를 줍니다. 그 하도를 좀 또 그 하도는 지경 처리를 이렇게 그 지경을 한다 그러면서 또 제약을 또 줘요.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도 계속 해가 뛰니까 이름은 자이고 삼성인데 실제 공사하는 사람은 저 밑에 중소업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순살 콘크리트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 하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합에서 아주 기술적이고 좀 전문가가 그걸 관리를 해주고 계약을 하고 해서 그 감리자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우리 집을 갖다가 새 집 해가지고 세 주면 그 집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하고 그냥 그 무관심하면, 책임감이 없으면 나중에 하자 때문에 그 입주자 또 그 자기 집이니까 그 여기 미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관심이 많으니까 자주 와서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인원 넣는 거죠. 저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시공사에서 말을 듣겠습니까? 그 재화도 하도를 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공사 중지시켜요. 조사한다고. 그럼 또 몇 년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씩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의 위치가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장이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자질이 있습니다. 그 자질이 뭐냐면, 이 좋은 조합장은 이 청렴한 리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익보다 공익을,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돈 낼 생각은 안 하는 그런 청렴한 리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능한 CEO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는 사업 자체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감형 중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형 중재자,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윤리성과 이제 그 투명성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투명하고 또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갈등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이 아까 뭐 한 3조, 4조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의견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수가 꼭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갈등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갖춰야 될 능력이 사업 관리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의 내용에 그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나중에 독서될 요소는 없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화가, 그러니까 그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자세히 보고 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뭐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통합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교통 심의, 통합 심의를 한다지만 그 위원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반대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저 옆에 미더 옆에 있는 공원 그 너무 좁으니까 거기에 뭐 한 500평만 더 내라. 그러면은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대신 뭐 인센티브 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류는 안면도 있고 좀 정치력도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가서 설득도 하고 가가지고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해줘야 합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설득을 해도 이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데 용적률 검표율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공원 설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미도 아파트도 아마 공원 제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가서 설득을 할 때 법 조항을 자세히 모르면 보통 심의위원회는 법에서 2개를 요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요구합니다. 법이 딱 맞게 하려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법보다 좀 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거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협상을 해서 주민들을 그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그 이제 심의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주민들한테 미래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저쪽에 용인 쪽에 재건축 사업을 했는데 다 했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다 해가지고 청산 절차를 딱 들어가는데 청산이 좀 늦어져가지고 거기 소유주도 조합원도 다 바뀌고 그랬죠. 그래서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건축 초과 이득세가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합은 그때 거의 다 해산 지경에 이르러 돈 다 쓰고 도망간 거예요. 없어요. 조합장만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재건축 초과 이득세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청산할 때 나오는 그 돈을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걸 사전에 그 입주민 부담금에서 원래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근데 그걸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팔고 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산 사람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소송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하자가 생기면 하자 담보도 이 서로 계약할 때 이 특기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기 시방서에 잘 넣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걸 넣어야 되는데 이 하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통 보면 GS나 삼성 레미안에서 그 건설하면 거기서 하자 관리하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도요. 하자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자 그거 어물어물 고쳐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선수들이에요. 그처럼 잘 돈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계약서를 잘 보고 그것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조합장이 되고 조합의 구성원이 좀 돼줘야 이게 이제 원만하게 가고 그 조합원들 부담이 좀 적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석주 위원장 후보님하고는 이석주 선배님하고는 사실 저는 이제 90년도 초에 국토부 이제 사무관 공무원을 하면서 서울시에 이제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선배님으로서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 일하다가 신청하면 찾아와서 이 법이 잘못됐고 이점 문제가 있다, 유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평상시 존중도 하고 상당히 하여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아주 헌신하는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고서는 위원장을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 재미있는 얘기를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